자, 문제를 한번 보자고. 제시문 1, 제시문 4는 매체의 영향력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은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자수, 분량 제한이 없어요. 분량 제한이 없는데, 선생님 생각으로는요, 일단 메모해 보세요. 분량 제한이 없어요. 이게 없어.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요. 이 친구처럼 이렇게. 근데 얘 글은 보니까 너무 많이 썼어요, 이거. 이렇게 많이 쓰는 게 아니야. 요약한. 한 500자 정도가 적절해요. 성균관대 문제 1번은 4개 제시문 이상이 나온다. 약 500자로 구성하자. 라는 것을 딱 머릿속에 넣으세요. 근데 제시문 1에서부터 4까지라고 그랬지. 작년에는 제시문이 1에서부터 5까지야. 어떤 과는 시험 문제가 제시문에서 1에서 6까지야. 제시문 4개가 나올지 5개가 나올지 6개가 나올지 그거는 몰라. 네? 근데 있잖니 이거를 그 두 입장으로 분류하라는 거를 하고 있고 두 입장으로 분류하라는 말을 하고 있고 각 입장을 요약하라고 나온다고.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그 입장들을 분류하고 요약하는 걸 깔끔하게 보여줄까? 라고 하는 것을 이 뭐예요? 답안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그 구성하는 방법 알아야지. 그 답안을 통해서 그렇게 훌륭한 답을 이제 쓸 거 아니냐, 그지? 예, 생각을 해봐야지. 그냥 1, 2, 3, 4 요약할 수는 없잖아, 그지? 예. 근데 있잖아, 제시문 4개인 경우에는 2개가 분류되겠지. 그치? 예, 제시문 5개인 경우에는 3개, 2개겠지. 제시문 6개인 경우에는 3개, 3개겠지. 그지? 그런데 시립대인가요? 제시문 6개를 내놓고 분류하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와 같은 형태가 나왔다고. 근데 그땐 답이 4개, 2개였었어. 그러니까 아이들은 6개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다 3개, 3개로 생각할 거 아니냐. 이상하다. 하나가 이상한데 이거 어디에 속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3개, 3개니까 이쪽에 넣자. 이렇게 했다가 애들이 다 틀린 경우가 있었다고. 4개, 2개였는데 원래 생각대로 가면 좋은데. 근데 이제 성대 같은 경우는 이제 4개가 나올지 5개가 나올지 6개가 나올지 모르는데 작년 모의논술 문제는 5개가 나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작년 본 시험에서 5개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올해 또 4개고. 그 지금까지 어땠느냐? 얘들아 쭉 4개야. 제시문 4개라고. 그럼 이거 쓰는 방식을 정확하게 알자. 그러니까 교수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 분류죠. 이 문제는요, 문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성대 같은 경우는 문제 연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다는 겁니까? 이게 1번 문제와 2번 문제, 3번, 4번이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지? 다 연결이 되니까 1번이 틀리면 2번, 3번, 4번은 자동으로 틀리는 문제죠. 맞죠? 자동으로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를 잘못하는 경우 안 나올 줄 알아요? 나와요. 예, 분류를 착각하게 되면요, 그냥 그거는 이제 그걸로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분류를 잘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 한 500자 내외로 추천합니다. 이거 선생님이 500자 내외로 작성하세요. 이거는 학교에서 말하는 게 아니지. 내가 얘기하는 거지, 그지? 이 정도가 시간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요약 분류하는데도 좋다라는 거죠. 이 정도로 쓰세요라고 추천하고요. 항상 기억하세요. 이거는 2달락으로 구성해야 돼요. 2달락으로 구성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판을 짜보자고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지금 우리 그 한 친구도 써보니까 그냥 처음서부터 제시문 1과 제시문 3은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썼는데 이것도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맨 첫째 문장은 뭘까요? 맨 첫째 문장은 이제 1달락은 물론 1달락은 분류일이죠. 예, 분류일이야. 예, 그 다음에 2달락은 뭐니? 2달락은 분류이죠. 예,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분류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게 맞죠. 그러니까 분류 1과 분류 2로 나눠서 쓰는 것이 이것이 이제 그 훌륭한 방법인데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이게 좀 이렇게 줄 원고지인 경우도 있잖니. 들여쓰기를 해야 돼. 자기가 알아서 원고지가 아니니까 이렇게 좀 너무 왼쪽에 촘촘하게 쓰고 오른쪽에 촘촘하게 쓰면 읽기가 피곤해. 그러니까 니들 리포트 용지를 많이 안 써봐서 그런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한 칸 두 칸 뛴다는 기분으로 하고 좀 시원시원하게 써야 돼. 글씨 작아서 크면 클수록 좋고요. 읽기가 편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문장의 개수가 좀 적더라도 쭉 이게 칸이 맺겨진다는 그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에 들여쓰기를 한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단 나눌 때도 보니까 한 두 칸 정도 탁 이렇게 완전히 그러니까 눈에 띄게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 없이 빡빡하게 이 줄을 다 메꾸면요, 어디서 꺼내야 될지 모르니까 그건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이것도 시원하게 이제 달라고 구문하자. 주로 온 거지인 경우니까요.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첫째 문장은 이렇게 들어가면 좋습니다. 자, 맨 처음에 딱 할 때는요, 이렇게 하면 되죠. 제시문들은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제시문들은
네. 이렇게 들어가는 얘기죠. 제시문들은 1못과 2, 뭐 2가 될지 모르겠지만 무엇으로 분리된다. 이렇게 1못과 무엇으로 분리된다. 이 네 개를 두 개를 나눈다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 요거를 이제 따로따로 독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한 문장은 단락을 하나로 구분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여기다 넣을 뿐이지 이건 종합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시문 1은 이렇게 들어가죠. 제시문 1과 요 앞이죠. 앞에 있는 거. 제시문 1과 무엇은 어떠어떠한 입장이다.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 성균관대학교의 해설지를 보면 이거를 어떻게 적절히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가산점을 주든지 말든지 결정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분류를 하고 요약이 무난하게 됐으면 B 학점이고 A 학점을 받으려면 여기에 나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A 학점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시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시문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봤을 때 1과 3의 공통점, 그러니까 1과 3이 내가 아버지라고 표현하는데 1과 3의 아버지를 찾아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모의논술 문제는 다른 연도에 비해서 작년 기출 문제에 비해서 좀 쉬워요. 내가 읽어보니까 금방 딱 분류가 돼. 너무 쉽게 분류가 돼. 그럴 때는 누가 더 깔끔하게 이것을 정리하느냐가 그러니까 이 어떤 이 변별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 근데 요거 찾는 것은 네 몫이라는 거죠. 어떤 입장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이런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요건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이거 2가 될지 3이 될지 4가 될지 모르겠어. 예, 이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할게요. 요거를 짰니? 요거는 이제 요런 경우에 이게 요렇게 요약하시라는 문제가 지금 중대도 나오지 않습니까? 4개 제시문을 각각 요약하란 말이 중대도 나와요. 예. 이렇게 요약하라, 각 입장 요약할 때 요거는 뭐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고민자님, 봐봐. 여기는 핵심 어휘에 신경을 써야 돼. 너희들이 지금 나는 안 틀린 것 같다, 잘 쓴 것 같다 이랬지 몰라도 교수가 읽었을 때 핵심 어휘가 안 나오고 지엽적인 거 가지고 쓰면 아무리 길게 써봐 점수 주나 안 줘. 그러니까 1하고 만약에 3이라고 그러자. 1하고 3에 나오는 어떤 핵심 어휘를 활용해야 돼. 핵심 어휘가 들어가야 돼. 핵심 어휘가 이걸 활용해가지고 그대로 갖다 베끼면 안 돼. 그러니까 문장을 갖다 베끼지 말고 핵심 어휘를 활용해서 뭐 한다? 재구성을 해가지고 이걸 밝혀주는 그런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지? 그럼 여기 뭐니?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니? 여기는, 제시문당 선생님이 추천합니다. 제시문당 한 문장은 곤란해요. 두세 문장으로. 알겠지, 그지? 이렇게 구성하면은 이 정도 자수도 될 뿐더러요. 적절한 분량이 되면서, 그러니까 제시문의 핵심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글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단락을 바꿔서 이번엔 똑같습니다. 근데 접속사가 들어간 게 좋죠. 반면에입니다. 그죠? 반면에입니다. 반면에 제시문 2와 4는 이렇게 되죠. 제시문 2와 4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 3이 될지 2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나오는 거 요거죠. 얘는 어떠한 입장이다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것도 선생님 좀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면요. 그 다음에 이제 쓰는 방식은 이제 똑같습니다. 위에 있는 거 방식은 똑같습니다.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면,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여기 나오는 표현하고요. 여기 나오는 표현이 서로 반대되는 말로 되면 참 좋아요. 상반되게 표현되는 게 참 좋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 보세요. 딱 나오면은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친구가 성대에서 많이 저지르는 오류인데 1번은 요약 문제고 2번은 평가 문제고 3번은 설명 문제고 4번은 대안 제시 문제야. 성대 문제를 보면은요. 근데 이거는 너희들이 초등학교 때 코 흘리기 시절서부터 성대가 논술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논술 형태가 변한 적이 없어 이게. 네, 성대가 참 초지일관 1번, 2번, 3번, 4번을 항상 그런 식으로 내는 문제를 이렇게 냈다고. 영어 제시문 나올 때 제시문이 영어로 나온다는 거 외에는 이 패턴은 변한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친구는 1번 요약이고 2번이 비판이고 3번이 설명이고 4번이 견해인데 1번 요약을 잔뜩 길게 썼어. 사실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요거는 분류만 잘하면 되는 것이고 2번, 3번, 4번, 특히 4번이에요. 4번 애들 어떻게 쓰나?
오늘도 선생님 전 시간에 학생들하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역시 4번에 다 어그러져요. 4번이 제일 약해요. 그 자료 해석도 마찬가지야. 자료를 충분히 읽어주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시간 안배 잘해야 되겠죠. 시간 안배 잘해야 돼. 1번에 너무 많은 시간, 많은 지면을 하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세 문제 한번 딱딱 정리해서 깔끔하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자료 해석에서 설명할 때 비판할 때 이럴 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필력이 나와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이제 500자, 600자 정도? 뭐,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근데 2시간에 2000자를 쓴다는 게 쉽지 않아요. 1, 2, 3, 4가, 특히 4번은 견해기 때문에 800자 정도 써야 돼요. 짤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정도 쓸 수 있는, 그것을 충분히 생각했어야지 좋은 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문제에서 분류가 잘못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정도는 다, 이제는 뭡니까? 그게 없어요. 그게 할 게 없어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재심을 읽을 게 없어요, 이제. 1, 2, 3, 4만 읽으면 그 다음에 전부 다 자료이기 때문에요. 선생님이 이제, 그때그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류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오케이.